글래스노드 창업자들은 지금 현재 알트코인들이 대규모 상승세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진단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디지털 자산들이 축적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곧 시가총액이 급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암호화폐 시장의 차트를 보면 우리는 전체 5단계 가운데 첫 3단계를 확인을 했고 이제 가속화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알트코인 시가총액 차트를 보면 추세 전환을 보여주는 MACD와 모멘텀을 측정하는 RSI가 모두 강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달러 인덱스가 최근 하락세에 있다는 점은 비트코인 등 위험 자산의 상승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도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클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알트 시즌에 대한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솔라나가 치고 올라오는 와중에 알트 대장 이더리움이 최근 상대적으로 약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이와 관련해서 벤처 캐피털 기업인 브리드의 설립자 제드 브리드는 이더리움이 최근 파산한 셀시우스의 대규모 매각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부진을 보이긴 했지만 이 같은 상황이 조만간 끝날 수 있다라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셀시우스는 최근 한 달 동안 2억 4,300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매각했는데, 이더리움이 최근 암호화폐 상승장 속에서도 다른 코인들의 상승률을 따라잡는데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바로 셀시우스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셀시우스의 이더리움 매도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더리움의 상승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상으로도 이더리움에 대한 강세 가능성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알리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강력한 확장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이더리움 주소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건 긍정적인 신호다. 이 같은 네트워크 활동의 증가는 이더리움 가격이 곧 상승을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지금 2100달러 부근까지 후퇴를 한 상황인데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2210달러 위로 회복을 해주는 게 단기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성공할 경우에는 2400달러 랠리 가능성, 하지만 만약 추가 후퇴를 경험할 때는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2091달러, 만약 여기까지도 깨진다라면 1900달러까지도 후퇴하는 상황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2200달러 지지선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분석가 맥스는 이더리움이 장기 추세 지지라인을 테스트할 때마다 대규모 상승 랠리를 촉발했다. 놀랍게도 과거 모든 리테스트는 1월에 이루어졌는데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2024년 1월에도 비슷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진짜 승인된다라면 이건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을 완전 높이게 되는 것이고, 이 역시 이더리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차트적으로도 긍정적인 흐름 포착되고 있다라는 점, 과연 내년 1월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더리움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의 흐름에 영향을 받으면서 시세가 살짝 흔들리곤 있는데 고래들은 여전히 축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가 알리는 100만에서 1000만 이더를 보유한 고래 주소들이 지난 한 주 동안 10만 이더 이상을 매집했다. 이건 2억 3천만 달러 규모가 넘는 액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쩌면 내년 1월에 의미 있는 반등 모멘텀이 확인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주말 사이 폭등 상황을 선명하게 보여줬던 파일코인 역시 관심 종목 가운데 하나로 지켜볼 가치 충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파일코인이 컵앤핸들 패턴 형성을 시도하고 있고 5.67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할 경우 패턴의 목표는 8.41달러가 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곰세력이 다시 달라붙을 경우에는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4.61달러까지 급락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5.1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주 예민한 구간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알고랜드의 경우에도 강세 흐름을 확인을 했는데 이동평균이 상승하고 있고 RSI도 플러스 영역에 있어서 황소들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20일 지수이동평균이 자리한 0.18달러 위에서 지지를 잘 확인해주면 0.22달러 돌파 테스트가 가능하고 이후에 0.24달러를 거쳐서 0.28달러까지도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0.18달러 밑으로 깨질 경우에는 50일 단순이동평균이 자리한 0.14달러까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SEC와의 갈등 상황으로 인해서 엄청난 가격 조정을 받아왔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번에 과연 의미 있는 반등세 추가로 더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리플 XRP의 흐름과 관련해서는 XRP 맥시 가운데 한 명인 다크 디펜더가 XRP가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0.61달러 부근으로 후퇴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0.5652달러와 0.5286달러까지의 후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XRP는 0.6649달러에서 거부된 뒤에 수평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건 1달러 이상을 목표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고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그걸 보고도 놀라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XRP가 포물선 지지라인 아래로 빠지긴 했지만 이후에 추가 하락이 아닌 수평 횡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추가 반등 가능성이 자리하고 있고 올해 안에 1달러 이상도 가능하다는 그런 전폭적인 전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석가 알리의 경우에는 XRP가 상승 패널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채널 중간선에서 거부될 경우 0.55달러 이 채널 바닥 부근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지금 XRP 3데이 차트인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채널 하단을 리테스트하면서 저점을 높이며 우상향 해오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내년 어느 시점에 동시다발적으로 승인된다라면 이건 비트코인 찐 강세장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아주 많이 높고 이후에 진행될 알트 시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또 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알트 순환매 양상을 고려할 경우 테마별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올해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가장 뜨거운 관심사로 등판을 한 테마는 단연 리얼 월드 에셋 RWA 테마입니다. 이건 저희 채널에서 올해 하반기 들어서 적극적으로 다뤄왔던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이제 시작점에 불과하다라는 점에서 한동안 이 시장의 핵심 테마로서 관심을 받을 가능성 꽤 상당히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RWA는 기존의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총 랭킹 기준으로 메이저, 준메이저급들 가운데 이 테마로 엮이는 종목들이 꽤 있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거론되는 종목을 꼽자라면 체인링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암호화폐 리서치 업체 K33 리서치가 실물자산 메타에서 가장 좋은 선택지는 체인링크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물 자산이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려면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있다. 다만 이게 현실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전에 이 테마의 암호화폐 버블이 먼저 발생할 수 있다. 그만큼 내러티브가 충분하다라는 것이고 이 가운데 체인링크는 실물 자산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을 했다. 체인링크가 최고의 수익률을 안겨줄 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체인링크만큼 실물 자산 내러티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더 좋은 프로젝트는 없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물 자산의 범주에는 부동산, 미술품, 명품 등 실물 상품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을 의미합니다. 토큰화된 자산이 블록체인에서 거래 가능 대상이 되는 건데 각 블록체인을 안전하게 연결하면서 또 실제 자산의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체인링크가 주목을 더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중장기 대응 종목을 생각을 할 때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무려 JP모건이 선택한 아발란체입니다. JP모건은 최근 프로젝트 가디언의 일환으로 글로벌 사모펀드 아폴로와 함께 토큰화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발란체 에버그린 서브넷도 연동돼서 활용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런 프로젝트 자체, 다시 말해서 기존 자산을 토큰화해서 디파이 혁신을 테스트하는 이 자체도 대단히 의미가 크지만 이 과정에 아발란체가 이름을 올리면서 JP모건, 시티뱅크, 피델리티 등의 금융 혁신을 돕고 있다라는 점,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는 것,
상당히 눈에 띄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리얼월드 에셋 RWA 테마는 기성 자산을 토큰화시킨다라는 기본 개념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NFT를 통해 거래를 한다라는 개념과 맥락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확장성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하면 홍콩 통합청과 부동산 실물 자산을 NFT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리플도 RWA 테마로 분류할 수가 있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게임파이 종목들 역시 RWA 테마로 엮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RWA 테마에 있어서 핵심은 기존에 실제하는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의 자산을 토큰화시켜서 거래를 한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디파이와 연계된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바라보고 스터디를 해보는 게 더 적절해 보이고, 지금 타이밍에는 꽤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도 프로젝트를 분류하고, 여기서 실제 의미 있게 파트너십이 진행되고 있는 종목들 한 번 더 선별을 하면서 나름의 포트폴리오를 더 정교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건 프로젝트와 빅브랜드 대기업들의 협력 상황을 정리한 건데, 눈에 띄는 것들 간단히 보면 솔라나는 구글 클라우드, 아발란체는 마스터카드, 비체인은 월마트, 렌더 토큰은 애플과 HBO, 이더리움은 마이크로소프트, 체인링크는 스위프트, 솔라나는 비자, 네오는 알리바바, 트론은 삼성, XRP는 두카티 등등 여러 프로젝트들이 대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것만 보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는 것들 이것만 보고 판단을 하면 당연히 안 되고,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실제로 지금도 유의미한 파트너십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 당연히 따져봐야 합니다. 당장 트론만 보더라도 삼성과 파트너십 이야기가 나왔던 게 2019년 상황이라서 저게 지금도 의미 있는 협력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확신한다라면 알트 시즌에 대한 준비를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게 테마별 기준이 됐든 대기업 파트너십 기준이 됐든 각자 구미에 당기고 관심 있는 것들을 택해서 포트폴리오를 정교화시키기에는 적절한 시기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리 펀더멘털과 비전이 확실해도 신규 진입 시점은 언제나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점, 막연히 좋다라는 말만 듣고 뇌동매매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다는 점, 이런 점들 꼭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XRP 시세 바라보면 답답하게 느끼는 홀더분들 엄청 많으실 텐데, 이와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코인스키드는 최근 리플의 가격 침체가 다소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또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리플이 횡보하는 상황을 보이는 것은 답답하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리플이 지지라인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상당한 수익을 보여줬던 과거의 가격 프랙탈을 모방하고 있다. 비트코인 등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뒤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인내심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온전히 설득되지 않는 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진짜로 승인이 되면 이더리움 현물 ETF 역시 승인 가능성을 100% 수준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더리움의 강세는 모든 알트 시즌의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시기는 조금 늦춰지더라도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알트 시즌 상황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언제 승인이 될 것인가, 이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의 제임스 세이파트는 현물 또는 현물과 선물을 혼합한 상품은 5월 정도 돼야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시장이 예상하는 타임테이블을 정리를 하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4월 비트코인 반감기, 5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아주 예쁜 그림이 펼쳐질 가능성, 물론 1월과 5월 상황은 변수가 있지만 4월은 이미 정해졌다라는 것, 이런 걸 보고도 알트 시즌이 이번 사이클에서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분석가 젤레의 경우에는 알트 시총 차트를 공유하면서 2024년 알트 시즌 준비가 다 된 것 같다 이렇게 멘트를 날렸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과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알트 축적 단계가 진행됐고 이후에 리테스트를 하고 난 뒤에 거대한 알트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현재의 경우 이제 막 축적 뒤에 리테스트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거대한 알트 시즌이 과거처럼 반복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도 내년 1분기 알트 시즌을 내다봤습니다. 이 양반은 알트코인들이 강세를 보이곤 있지만 사실 아직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이더리움이 아직 모멘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건 몇 주 안에 바뀔 것 같다.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자금이 이동하면 알트코인은 1분기에 큰 호황을 누릴 것이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정점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결국 시점을 단정하거나 예단하긴 어렵겠지만 시장의 흐름과 순환이라는 측면을 모두 고려하면 우리 같은 개미들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세 바라보고 있으면 답답하지만 일 잘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진짜 엄청 열일을 하고 있는 리플이 이번에 아일랜드 중앙은행의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더 정확히는 리플의 자회사 리플 마켓 아일랜드가 아일랜드 중앙은행과 함께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리플은 이번 결정이 지역 내 리플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일랜드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리플 등 암호화폐 기업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환경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럽연합 규제에 대한 기본 전초 기지로 아일랜드를 선택했다. 리플의 전략 담당 부사장 에릭 반 밀텐버그의 멘트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리플 소송 이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같은 상황을 바라보면 글로벌 마켓에서의 입지와 평가는 이미 진작에 끝났다라는 점, 그래서 소송 리스크가 마무리가 되면 XRP 역시 의미 있는 시세 반등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세 흐름이 참 아쉽습니다. 그나마 0.61달러 위에 자리해주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부분이고 이후 반등이 이루어질 경우 0.67달러까지 단기적으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추가 후퇴를 경험할 때는 0.56달러, 이후에는 0.46달러까지도 빠지는 상황이 가능합니다. 리플 시세와 관련해서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는 나는 퍼드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목표는 항상 동일했다. 몇 달 전 엘리엇 파동을 기준으로 한 1.88달러 그리고 5.85달러 목표다. 내가 5.85달러에 집중하는 이유는 리플은 1.88달러에서 멈추지 않고 조정을 거쳐서 피보나치 2618 레벨에 계속 닿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맥시멀리스트다운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 출신이자 리얼비전 그룹의 CEO 라울 팔은 최근 들어서 솔라나 또 이더리움을 자주 거론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더리움 강세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이더리움 약세론자들은 좀 봐라. 2021년 2월에 비트코인이 44,000달러였을 때 이더리움은 1,400달러였다. 9개월 뒤에 이더리움은 245% 상승했고 비트코인은 45% 상승했다. 나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것이 2024년의 주요 매크로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회사 리서치 결과도 이런 걸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내년에 이더리움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이더리움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알트 시즌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일단 알트 대장 이더리움이 제대로 움직여줘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머스타씨는 진짜 알트 시즌은 이더리움이 시동을 걸기 전까지는 시작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그 신호가 나오고 있다. 2020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이더리움 매수 시그널이 월간 차트에서 나왔는데 지난번에 이런 시그널이 발생했을 때 이더리움은 포물선형 랠리를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이더리움 월간 차트를 보면 지난 강세장에서 이더리움은 디센딩 브로드닝 웨지 패턴을 만들면서 완전 급락했고 이후에 상단 저항 라인을 뚫고 거대한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완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면서 이번에 상단 저항을 뚫어낸 상황이 포착이 된 건데, 머스타씨는 이걸 지금 3년 만에 처음 등장한 매수 시그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남은 건 뭐다? 이더리움 랠리,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메이저 알트들 가운데 가장 화려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단연 솔라나입니다. 전체 시총 4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테더와 BNB를 제외하면 시총 랭킹 3위 프로젝트로 등극을 했고, 무려 $90를 뚫어버렸습니다. FTX 사태로 인해서 94% 가격 폭락을 했었다가 올해 들어서 800% 넘게 반등을 하며 화려한, 진짜 화려한, 완전 화려한 부활의 신호탄을 아주 그냥 제대로 쏘아 올렸습니다. 관건은 과연 솔라나의 이런 폭등 랠리가 이제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게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분석가 젤레의 경우에는 솔라나가 $77 위에서 돌파 마감을 하면 $135까지 저항이 크지 않을 것이다. 저가 매수를 하는 것은 이 게임의 이름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설사 가격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것은 바이더 딥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솔라나의 추가 반등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뭔가 전폭적이긴 확실히 전폭적입니다. 반면 솔라나가 $15일 때 진입을 해서 이번에 500% 수익을 봤다라고 자랑을 했던 분석가 허니의 경우에는 솔라나가 $83를 돌파했을 때 이제는 매도할 타이밍이다. 나는 전량 매도를 단행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라나가 $50 부근으로 빠지면 그때 다시 진입할 것이다. 이런 말도 함께 덧붙였는데, 워낙 큰 폭등이 단기간에 벌어져서 의미 있는 수준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자리는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반등 모멘텀이 계속 나와주다 보니까 단기 대응하시는 경우라면 판단하기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솔라나의 경우에는 큰 폭의 조정이 만약이라도 오더라도 지속적인 매수세가 달라붙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특히나 프로젝트의 펀더멘털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확장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차분하게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멤버십 라이브를 통해서 언급드렸었던 팬텀의 경우에는 슬슬 시동을 거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단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흐름이 괜찮은 상황이라서 조금 더 지켜보면 명확한 방향성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분석가 알리의 경우에는 팬텀이 $0.65까지 큰 저항이 보이지 않아서 $0.47 위에서 거래가 되면 강세 전환을 의미한다. 팬텀이 중요한 가격대를 유지하는 한 강력한 랠리가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이미 반등을 좀 해서 단기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신규 진입을 하시려는 분들은 막연하게 뇌동매매하지 마시고 나름의 리서치 충분히 진행하신 뒤에 진입 시점 잘 판단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